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가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 하나인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시작됐습니다. 육해 공군본부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비구니의 구심점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제12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화정스님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개축하며 청정승가 초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12.7 범난 피해 스님들이 공권력에 유린된 제주 4.3의 아픔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스님들은 4.3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본받아 12.7 범난 진실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 탄신 719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태고문화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은 영산제 시연을 선보이며 보호국사의 원흉회통 사상 구현에 힘썼습니다. BTN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불교 기자협회에서 시상하는 기자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윤호섭 기자의 코로나로 본 채식 연속 기획 보도가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군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육해 공군본부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를 위한 대작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요. 내년에 완공될 호국 홍제사의 기공식 현장에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 포교 50년 역사의 수건 사업이었던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군불교 관계자 등은 어제 대한민국 청년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엄을 전하기 위해 염원했던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의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계룡대 호국 홍제사 신축불사는 군 포교 50년의 역사를 집대성하여 한국 불교 중흥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할 사부대정의 염원이 담긴 대작불사입니다. 비록 영해법당이 건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의 불교를 위해서는 젊은 불자층이 두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군 장병들과 지역 불자들의 불심을 심어줄 수행 공간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호국 홍제사 건립은 총 110억 원 규모의 대작불사입니다. 13,200여 평 대지에 1층 공양관, 2층 다목적 홀과 군불교 역사 전시실, 3층 대형 보전이 들어서 신행과 수행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총 24개의 객실과 1개의 지대방으로 구성되는 2층의 교육관이 들어서며 내년까지 조성됩니다. 군포교의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포교와 전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룡대 육해공군본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군 불교의 자존심이자 꼭 이룩해야 할 원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 계룡대 호국 홍제사 신축불사는 다시 한번 한국 불교를 결집하고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기공식 참석자들은 호국 홍제사 대작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전국 사부대중의 애정어린 원력과 성원이 절실하다며 한국 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과 함께 길이 불법을 이어나갈 영해법당 홍제사 대작불사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서원에 힘입어 아무런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 젊은 불자들을 위한 열려있는 전법 도량,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 불교의 산실이 될 호국 홍제사 불사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진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호국 홍제사가 군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교육 공간이자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근본 도량으로 군 장병과 일반 불자가 함께하는 전법과 포교 도량으로서 새로운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법회와 행사 지침을 전국 사찰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수용 인원을 총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와 인적 사항 기록, 2m 간격 유지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법회와 대면 행사 시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공용 물품 사용은 제한하며 소독과 방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신도 등 외부의 대중공양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하안거에 이어 올해 동안거도 포살법회 없이 결계 신고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소속 스님은 종법에 따라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한 차례 이상 포살법회에 참여하고 결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동안거에는 올해 하안거와 같이 결계 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은 불기 2564년 동안거 해제일인 내년 2월 26일까지 교구 본사에 결계 신고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6천여 비구니의 구심점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제12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은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1억 원을 개척하며 청정승가의 추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어제 법룡사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예정됐던 기념법회는 취소됐지만 소임자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2년차를 준비하는 조촐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자축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반성하는 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소임자들이 잘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보니까 잘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라든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정말 내년 1년간 더 다짐해서 잘하자 이런 다짐과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12대의 출범 직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10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철음식 연구소장 선재 스님의 약성김치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위로하는가 하면 광평대군 종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푸르니 공원을 조성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세계 연구소를 개소해 승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법을 위해 설법 스피치와 유튜브 교육 등 비구니 스님들의 승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포교 기도 도량으로 혁신을 꾀했습니다. 비구니회 회칙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보장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25인의 비구니 원로회 체계를 정립해 명실상부 6천여 비구니의 구심점으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기도와 법회가 끊이지 않는 포교 도량으로 혁신을 이룬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의 성과를 가져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촐하지만 1년을 되돌아본 전국 비구니회는 단결된 응집력으로 시대를 직시하는 비구니 성가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비구니의 발전과 불교의 전법 포교를 위한 응원과 격려도 당부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 주십시오. 많은 것이 힘들고 또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종단의 어른 스님, 전국의 스님들, 불자님들이 격려해 주시면 특히 이날은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이 전국 비구니의 발전 기금으로 1억 원을 개척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13일 비구니의 발전 기금을 전달한 데 이어 20년간 노후된 법당 정비와 전법 포교를 위해 두 번째 기금을 전달한 화정 스님은 오히려 복된 자리라며 요익 중생의 화두가 청정성가의 초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이 시대에 계시다면 중생에게 어떠한 유익한 말씀을 할까? 보살님들이 이 땅에 출연했다면 이 시대에 중생에게 어떻게 가피를 내리실까? 우리 조사 스님들이 이 땅에 출연하신다면 이 중생의 유익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화두가 금일의 청정 비구 비구니 승가야 중에 초석을 다지시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먼 시선으로 돌탑을 쌓듯 조용하면서도 높은 도약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2년 차에 접어드는 전국 비구니회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12.7 범란의 아픔을 간직한 스님들이 제주를 찾아 공권력에 유린된 제주 4.3의 아픔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스님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본받아 12.7 범란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불교계 정화라는 억지 명목 아래 국가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았던 한국 불교. 12.7 범납의 피해자인 조계종 명예원로위원 명선 대종사와 원로위원 원행 대종사 등 범람 피해자 스님과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제주 관음사를 시작으로 제주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스님들은 헌양과 헌화로 12.7 범람과 제주 4.3 사건,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원혼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위원 명선 대종사는 12.7 범람 당시의 피해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원철생 같은 얘기하면 고나발에 처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장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탈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15년 동안 있다가 또 꼬매놨는데 그냥 다시 터져갖고 지금 내려가서 저러셔요. 앉아서 소변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앉지는 못하고 이러면서도 정신력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스님들은 12.7 범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억울한 희생을 기억하고 잘못된 역사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뜻을 묶어서 성녀들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다 당해서 한 일인데 우리 1600년은 조사 스님들한테 눈은 범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진심으로 통하고 진심으로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를 하고 모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 4.3 사건의 발전적인 해결이 12.7 범란의 진실 규명에 큰 힘이 되길 기원한 범람 피해자 스님들. 제주에서의 발언이 불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이 지난 23일과 24일 영천 은혜사와 경주 불국사 등 경북 지역 주요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주윤식 회장은 어제 이계흥 전 중앙신도회장과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종우 스님, 이영숙 신도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신도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서 23일에는 영천 은혜사를 방문해 성본 스님, 해능 스님, 원산 스님, 정화 스님과 이연화 신도회장을 만나 불교 중흥과 신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같은 날 불광사 경북불교대학도 방문해 언택트 시대에 신도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 순방을 시작한 주윤식 회장은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가 돼야 한다며 신도회의 역할과 불자들의 한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 탄신 719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일산 아람누리 세라색 극장에서 온라인으로 태고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태고 문화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 시연과 음성공양을 선보이며 보호국사의 통불교 정신과 원용 회통사상 구현에 힘썼습니다. 호명 스님은 모두가 힘든 시기 함께 정진하며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밝혔습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고종은 지난 8회 태고문화축제를 거행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이 문화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끌었고 축제를 통해 계층 간 국민 통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기자협회에서 시상하는 한국불교 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BTN 불교TV 윤호섭 기자의 코로나로 본 채식 연속 기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매년 보도 활동과 불교 언론 발전에 공을 세운 기자에게 시상하는 한국불교기자협회 기자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TN 불교TV가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BTN 윤호섭 기자의 코로나로 본 채식 기획 기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채식 문화의 상관관계를 찾았습니다. 효율적인 육류 생산을 위해 조성된 밀집 사육시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채식을 제안했습니다. 육식으로 인한 질병과 채식으로 찾는 건강에 대해 조명하고 다양해진 채식 문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의 역할을 짚어보며 채식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 간에 이 병원균이 옮겨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밀집 사육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밀집 사육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병원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고요. 심사위원회 측은 윤 기자의 보도가 기획물을 제작하기 힘든 TV방송 환경에서 연작 기획으로 만들어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채식이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고 정확한 현상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안 제시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관점에서 단순한 육식절제가 아닌 채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도 내용이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채식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됐지만 제 개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불교적인 채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는 데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채식을 조금 더 실천하는 데 힘을 보태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이 기사를 통해서 채식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해설 부문에서는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의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노덕현 송지희 기자의 코로나엔 불교 연속 시리즈가 선정됐습니다. 법보신문 김내영 기자의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인식과 제정 노력이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상자와 시상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인 소장자의 첫 공개 이후 백제 미소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조계종이 나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성보 환수를 이루자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문화재 보호 기금법 개정안은 물론 긴급 매입비 증액과 지자체의 협력 등 관련 법안 마련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가 낳은 최고의 걸작으로 반가사유상과 함께 3대 미소불로 불리는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성보는 일제강점기 이후 무단 반출돼 2018년 일본인 소장자에 의해 세간에 드러나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소불 환지 본처의 첫 번째 걸림돌은 매입가의 현저한 격차와 관련 법안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장자가 제시한 금액이 150억 원인 반면 문화재청의 추산 환수 비용은 42억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예산 부족을 구실로 지난 2년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지자체 예산과 민간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가운데 다수의 국회의원과 문화유산 회복재단 등이 조속한 환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산의 주인공인 지역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나섰던 것이 올 봄까지의 이제 과정이었고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나 국민적 이해, 합의가 필요한 일인데 제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들 연구단체 구성을 제안을 했죠. 최근엔 국외문화재 구입비 예산 중 100억 원가량 증대되는 방안이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절실한데
긴급 매입비 집행 시 낙찰 실패 등 정작 중요 문화재를 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 구입할 경우 소유권과 관리 등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소유권이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전시와 관리 등은 유물이 출토된 지역에서 하는 방향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의 환수 못지않게 이게 원래 자리로 갔을 때 그 지역의 역사와 그 지역의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돼서 이게 환수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이 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를 발굴할 건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현 사안의 또 다른 핵심인데 유물의 긴급 매입 시 기존의 문화재 보호기금과 복권기금 등을 사용토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의 지속 논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고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백제 미소불 등 성보 환수를 향한 가속화로 풀이됩니다. 보존, 보호, 뭐 이런 것만 한정되는 기금의 사유 용도를 하나를 더 넣어서 국내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매입 항목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올바른 역사의 첫걸음이자 문화강국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문화재 환지 본처. 백제 미소불을 구심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퍼져가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희생된 뒤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을 추모하고 이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어제 대구 동대사에서 봉행된 위령제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정산스님, 주지 도산스님, 운강사 주지 도연스님, 해장사 주지 화산스님, 대성사 주지 영재스님 등이 동참해 북해도 강제징용 미기환 4만 영가를 위로했습니다. 위령제는 지난 2017년 10월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와 도산스님 등이 일본 천태종 성지순례 중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4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봉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봉행된 위령제에 함께한 사부대중들은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4만 영가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이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와 라면을 나눴습니다. 부산 견강암은 어제 부산 모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주지 현공스님과 사찰 정각원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김장김치와 라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각원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1,500포기와 라면 300박스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날 공원을 방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700그릇의 호박죽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현공스님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견강암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공연은 중단한 대신 매달 5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공양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지난 23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학술상을 시상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오경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는 조선불교 선종수자대회가 개최됐던 배경에 선학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집 밀교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일제강점기 동안 평양불교 청년회가 어떻게 설립됐고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조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선리연구원은 학술상의 김경집, 강명희 씨, 우수상의 오경우 씨에게 시상했습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선리연구원은 선문화연구, 불교학술지를 간행하고 만해 스님 추모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정암사 법상스님 초청 강의를 끝으로 2020 사찰 건축학개론을 회하겠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 강좌로 호응을 얻고 있는 제주 선덕사가 지난 22일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의 저자 법상스님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사찰 벽화에 담긴 불교 경전으로 강의를 진행한 스님은 중국 문화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벽화들의 오류를 설명하며 벽화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좌로 경자년 문화 행사를 마무리한 선덕사는 내년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